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디지털 달러 그리고 체르노빌 이 2가지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9일 오전 9시 52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한 개당 42,16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24시간 내 무려 29% 가까이 폭등한 수치인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뒤에는 바이든이 있었습니다. Biden orders government to study digital dollar. 바이든이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제목입니다. 즉,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행해 공신력을 담보하는 CBDC의 경우 이른바 디지털 달러로 취급되죠.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구분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에서 가상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DC는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 혹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만큼 실물 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죠. 따라서 경제 정책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의 기사에서는 아직 세계 각국이 시범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CBDC의 여파가 어떨지 예단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연구는 CBDC를 발행했을 때 금융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국가안보 여파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 제재의 중간에 놓인 러시아가 기축 통화인 달러화 체제에 대항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와 더 주목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송전망이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송전망은 사용 후 핵 연료 냉각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죠. 우크라이나는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임시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곳입니다. 현재 모든 원자료의 가동은 중단됐으나 사용 후 핵 연료를 냉각시설에 보관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방사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임시 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 따르면 디젤 발전기는 48시간 동안만 체르노빌 원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의 냉각 시스템이 멈춰서 방사능 유출이 임박할 것이라며 휴전을 촉구한 겁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선 물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사용 후 연료 저장소는 전기 공급 없이도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정전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첫날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습니다. 네, 이렇게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오늘의 키워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유니저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가스 석탄 상승은 암모니아 강세로 이어졌고요. 암모니아의 85%가 또 비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소수, 비료 그리고 농산물이 강세입니다. 두 번째로 2022년 매출액은 1.4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2월 가성 칼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2월 중으로 벨라루스 염화 칼륨 수출 중단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판가는 추가 인상이 가능하고요. 기적인 또 이익 추정치 상향의 목표 주가도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세아 베스틸에 대해서 니켈 가격 강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만나보시죠.
재료인 철, 크랩과 니켈 가격 강세의 수요가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전방 수요 회복으로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수요 호조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판매 단가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때문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철 스크랩의 경우 탈탄소화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물론 제품 수요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현재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전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3년치 이상 일감을 잔고로 보유 중입니다. 건조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충당금 설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고요. 매출 실적은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형 성장은 2023년부터 확정적입니다. 2022년 연간 수주 목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1월 말 기준으로 12척 그리고 27.2억 달러의 신규 수주 실적을 달성하면서 전년보다 빠른 속도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투자일금 매수구역 목표 주가는 33,000원 유지했습니다. 네, 증권사별 리포트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자 지난밤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만나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카카오뱅크를 10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우리금융지주, 3위는 삼성전기, 2위에는 LG이노텍이 순위 메었고요. 1위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차지를 했습니다. 먼저 5회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임직원 평균 보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기며 업계 최고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면서 기존 은행권에서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위 LG이노텍은 아이폰 판매에 따라 광학솔루션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요. 10조 원 넘는 수주 잔고로 올해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기대감에 매수세가 함께 유입됐습니다. 아이폰 13은 출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상회할 정도로 판매 속도가 생산량을 추월하고 있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위의 삼성엔지니어링도 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67%를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거두고 있는 기업인 만큼 고유가 상황은 해외 플랜트 사업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핵심 시장이 중동 산유국인데요. 이 발주처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여건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5위입니다. 4위에는 맥스트 있습니다. 3위에는 카카오게임즈, 2위에는 에코프로 담겼고요. 1위는 CGN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4위의 맥스트는 W게임즈로부터 총 2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두 기업은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맥스트가 보유한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W게임즈의 소셜 카지노 게임을 결합하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1위 CGN도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2곳이 지난해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K바이오 기업과 전통 제약사들 가운데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클럽 기업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서 진단 업계들의 또 활약도 두드러졌죠. 그 안에서는 함께 CGN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LG이노텍이 5위에 있습니다. 4위는 한국전력, 3위는 카카오, 2위에는 SK 순위 메었고요. 1위는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상승 마감하면서 바이오 제약 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이날 기관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쳐서 총 233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이 대선 당일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올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죠. 여기에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올해 한전의 영업 손실이 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5위입니다. 4위에는 위메이드입니다. 3위에는 아프리카 TV고요. 2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펄어비스입니다. 1위의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현지 비공개 테스트로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만 좋다면 4월에서 5월 중 정식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CBT 참가자 모집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은 지난 장기간 매출 탑 10을 유지했던 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 이어서 중국에서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3위 아프리카 TV는 NFT,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기술 도입에 미래의 사업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커머스 사업 전개에 힘을 주는데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BJ들과의 협업으로 입지를 굳히면서 기존과는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보는 수급탑5였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앳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부동산 인프라 정책 수혜주입니다. 신세계 건설을 보고 있고요. 백화점, 마트 등 이 상업시설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종가는 34,950원, 목표가는 39,4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보안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니언스를 보고 있고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로 사이버 전쟁 우려 속에서 앞으로 또 보안 솔루션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는 1,350원, 목표가는 12,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는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하이로닉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대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고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8,990원,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는 석탄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이죠. LX 인터내셔널을 소개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종가는 31,250원, 목표가는 37,000원입니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LX 세미콘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종가는 11만 9,600원, 목표가는 14만 원입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인텔의 자회사죠. 이 모비라이 상장 움직임에 과거에 협력한 이력이 있었던 칩스앤미디어를 소개했습니다. 종가는 2만 600원, 목표가는 2만 3천 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세종 메디칼을 소개했고요. 이 전자의학 등 신규 사업 진출 등 매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4,545원, 목표가는 5,100원입니다. 신광섭 매니저는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이 전국 최대 티켓 예약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파크입니다. 종가는 5,560원, 목표가는 6,600원입니다. 네, 오늘도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 앳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 에너지 받아서 우리 증시도 기분 좋게 또 갭 상승 출발했고요. 또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대선이 있었죠. 네. 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떠오르는 게 또 우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화요일이죠. 네. 대선 끝나면 시장 한번 좀 반등 시작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딱 2가지 리스크를 뽑는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그렇죠. 이제 뭐 대선까지 끝났으니까 총선이 한 2년 정도 후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없어지고 아마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주들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관련해서 또 우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수익을 냈죠. 무려 네. 38%입니다. 네, 우진이
그래도 2월 달에 되게 시장 힘들었는데 네. 38%는 네, 우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또 울고 있다가 네. 최근에 또 급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안에서 저희 코스모화학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중에 12% 수익 났습니다. 코스모학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네. 코스모학 같은 2월 16일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좀 수익을 좀 줬는데 이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은 매매하셔도 좋고 또 끌고 가셔도 된다는 두 가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히든카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카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선은 끝났지만 어제 네. 대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박빙의 승부를 냈는데 어제 대선 개표 방송에 관련된 종목을 좀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대선 개표 방송의 XR 기술, 확장 기술. 제가 어제 KBS에서 메타버스 개표 투표를 세계 최초로 했다고 멋있죠. 봤거든요. 네, 확장연실하면서 그게 이제 가상연실이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거기에 증강연실 가져오고 데이터까지 가져오면서 확장현실로 뭐 좀 이렇게 아주 우주적인 좀 공간이 생각이 들면서 네. 되게 하여튼 보기 쉽고 편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관련 스위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작년 말 상승하다가 또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네. 와주셨을까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주가가 원위치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원위치 나왔으면 수익 내기 상당히 쉬울 거예요. 좋은 매수 타임. 예, 바로 올해 상반기에 2개의 상장을 자회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가온미디어라는 실적 대박주입니다. 네, 실적 대박주로 가온미디어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가온미디어 현재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4.86%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12,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큰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의 기회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온미디어 그럼 현재 목표가랑 또 손절가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 잡고 싶은데요. 그냥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좀 작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17,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또 많은 수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세계 시장 점유율 1인 비메모리 테스터 한번 점유율 1인 한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후공정인데 이제 반도체가 삼성에서 만들면 그걸 검사해야 되잖아요. 네. 검사를 해야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불량품 나오면 안 되니까. 바로 그게 국내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그만큼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기업일 네. 텐데요. 그렇다면 그 기업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 하면 이 기업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테크윙 DDR5 전환 수혜주 안에서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만나보겠고요. 현재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공개됐고요. 현재 흐름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4.81% 상승하고 있습니다. 19,6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테크윙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비메모리까지도 점령한 기업입니다. 저희 목표가랑 손절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요즘 폴더블 폰이 상당히 인기적이잖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의 그 패널 외관 검사까지 공급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대선도 끝났고 많은 네. 분들이 허니문 랠리가 찾아올까 하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대선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무료 방송을 안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무료 방송을 3시 3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나 정책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3시 30분에 무료 방송에 오셔서 많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 3시 30분에 무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두 종목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